네, 11월 넷째 주 증시 주요 일정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매일매일 많은 일정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네. 이제 11월 넷째 주 한 주 단위를 정리를 할 텐데 진짜 많은 날은 하루에 막 40개, 50개도 일정이 있는 날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중에서 정말 포인트 되는 것만 정리 잘 해오셨죠? 네, 어떻게 하셨죠? 네. 네. 항상 정리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정신없습니다. 항상 시장이 열리고 네. 일정 많게 되면은 다 까먹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국증권TV에서는 네. 네, 정리를 포인트만 하루에 40개, 50개 되는 일정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만. 그렇게 해야겠죠. 네. 그 우리 왜 일정 매매라고 해서 네. 일정들 고려해서 매매 전략 세우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저희 애청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네. 네, 앞으로 좋은 일정 포인트만 잘 뽑아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매에 도움이 되셔야죠, 당연히. 네. 안 그러면 있을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벌써 이제 11월하고도 22일 월요일인데 네. 드디어 이제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등교하는 날인가 봐요, 오늘부터. 그렇습니다. 일단 11월 22일 월요일인데 이제 다 갔네요. 2021년도요. 그렇죠. 네, 이번 주 지나고 한 달 더 있으면은 크리스마스? 네. 그리고 2022년. 2022년 2022. 응. 네. 그래서 일단 22일 월요일 오늘 좀 주목해야 될 흐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 좀 방역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지만 이게 가야 될 수순이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만큼 네. 아마 그의 일환으로서 오늘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전면 등교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은 슬프겠지만 엄마들은 기쁜가요? 해방. 네. 아이들 다 이제 오늘 학교 등교 준비 잘 시켜주고 오셨나요? 지들이 잘 하겠죠. 그거야 학교는 자기들이 잘 갈 거고. 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좀 집에서 있던 생활 속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네요. 그것도 그렇고 확진자는 계속 많이 나오고. 그렇죠. 부담은 되겠죠. 부담은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뭐 독감이나 이런 것과 같이 연결돼서 어느 정도 또 확진자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지금 유럽도 확진자가 늘어서 또 고민이 많다고 하죠. 네. 미국도 다시 확진자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계절의 요인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네, 그래서 요 어떤 고비를 잘 넘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등교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급식 많이 먹고. 그렇죠. 식자재 관련된 쪽 변화가 나올 거고 그러면 혹시나 음식료 관련된 쪽 변화가 나오지 않나 싶고 그리고 옷도 많이 사주지 않을까요? 추우니까.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제가 할 얘기 다 하세요. 왜?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또 생각한 거는 학교 근처의 편의점들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의 변화가 아이들이 마트 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매 유통 쪽에서는 편의점 쪽이 조금 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정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오히려 지금 확진자 수를 좀 지켜보다 보니까 빠르게 변화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좀 약간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은 나올 텐데 그래도 매출 관련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좀 영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식자재, 편의점 그리고 의류주까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RBW 마마무 소속사가 이제 신규 상장이 됐는데 8천만 원 넣고 한 주 받았다면서요. 네, 뜨겁습니다. 요즘 엔터사가 뜨겁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뜨거운 경쟁이 나오겠지만 오늘 지금 현재 아침 9시 한 반이 안 됐는데 RBW 상장하고 지금 5만 원대 들어가고 네. 있네요. 네, 그래서 마마무 좋아하세요? 뭐 가창력은 인정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막 좋아하는 가수는 아니고요. 남자 아이돌이어서 남자 아이돌이 아니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네, 네. 그냥 뭐 노래는 좋습니다. 네. 네, 조금 그러시네요. 네. 약간 그 센 언니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좀 약간 저는 뭐 에스파 이런 것도 안 좋아하시겠네? 센 동생들. 그냥 좋아하는 걸로 할게요. 아, 네, 좋아.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음. 그래서 아마 엔터사들의 또 하나의 종목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높겠지만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좀 변동폭도 크겠죠.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엔터주들 지난주 금요일부터 또 오늘까지도 약간 좀 주춤하죠. 네. 예, 월요일 오늘도 시장이 워낙 코스피 쪽이 이제 울분에 한 맺힌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세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는 거 이건 염두를 하면서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오늘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공모주가 청약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리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거 말고 오늘 이번 주에 하나가 더 리츠 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리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 발을 뻗는 리츠사들의 동향들 체크를 하시되 이쪽은 솔직히 가격보다는 배당이죠. 그런 메리트 계속 확인할 수 있을지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중국의 LPR이라고 하는 또 대출 우대 금리죠. 네. 이게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6중전에 끝나고 중국에서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좀 뭐 규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유동성과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공급할 수 있겠고 거기다가 소비 쪽을 양성시키기 좀 진흥시키기 위해서 뭔가 조금 더 변화를 가겠다는 뉘앙스가 좀 있다 보니까 중국 쪽이 약간 경기 부양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출 우대 금리가 보니까 이제 중국은 그냥 기준금리죠. 그래서 이게 인하할 가능성은 없겠지만은 네. 혹시나 인하하게 되면 상당히 큰 내용들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즉각 반응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보다 미세 조정식으로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국 정부가 좀 부양책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하나의 변화로 일단 이 부분은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이 이제 경기 부양책 내년 초쯤에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그렇죠. 뭐 우리 경기 부양 이제부터 시작하고 요이 땅은 일본 말이죠. 예, 뭐라 그러죠? 중국말은 네, 이열산스 이래서 예, 이렇게 들어가는 네.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약간 은근하게 어떤 지표 변화나 뭐 또 통화량 변화 그리고 또 이런 흐름들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도 숨통을 트이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경기가 저렇게 되면 가장 또 원성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공산당 일당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되는 상황 쪽에서 변화는 나오겠다라고 네. 유추는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LPR 발표 월요일 11월 20일에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1월 23일 화요일에도 이 주요 지표들이 많이 나오네요. 뭐 소비 지표도 있는 것 같고요. 네, 23일 날 화요일 같은 경우 내일이죠. 내일은 일단 한국의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가 발표됩니다. 근데 지금 소비자 동향 조사 관련돼서 주목할 상황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소비 심리죠. 네. 이런 쪽이 위드 코로나로 선언하면서 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단 위드 코로나와 함께 12월 또 연말 쪽과 함께 연장되는 부분까지 계속 나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오히려 또 소비 심리는 잠깐 또 유동성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금리를 또 인상을 하는 기조로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또 확장세가 약간 꺾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면서 소비 심리와 함께 계속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을 확인되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는 11월 합성 PMI, 그러니까 글로벌 합성 PMI가 모두 다 예비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고 이 확정치는 이제 12월 초에 나오겠죠. 근데 지금 11월 합성 PMI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PMI 쪽에서 우려 대비해서는 계속 확장으로 나가는지 대표적으로 서비스업 쪽을 많이 쳐다볼 겁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업 관련된 PMI가 개선세로 계속 이어나가면서 저희가 미국의 소비는 괜찮다라는 쪽에 무게를 계속 둘지도 한 번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또 국내에서는 신규 상장되는 종목, 마인즈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AI 회사네요. 네, AI죠. 요즘 이런 단어 중요하죠. 뭐 AI 또 이런 뭐 데이터 관련된 쪽 그리고 또
뭐 클라우드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네. 또 시장에서 계속 또 관심이 높은 쪽이다 보니까 이 신규 상장하는 종목도 약간 좀 뜨겁지 않을까라는 쪽에 관심은 살짝 가는데 근데 또 경쟁률이 높진 않았대요. 높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근데 아마 그때 분위기와는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AI 쪽은 최근에 좀 챙기는 상황들인데 또 가격이 그렇다고 좀 싸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날 실적 발표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베스트바이, 갭, 그리고 HP, 휴렛패커드죠. 네. 이런 쪽이 있는데 약간 소비 쪽에 베스트바이다 보니까 가전 쪽의 변화, 그리고 또 갭은 의류 쪽. 네. 미국의 최대 의류 브랜드라고 하는 쪽이 이제 갭이죠. 네. 저희는 비싸죠. 한국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근데 뭐 괌 같은 데 가면 엄청 싸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는 약간 대중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가 약간 중저가. 중저가 쪽인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탑10? 뭐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만 비싸다.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비싸죠. 네. 네. 근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실적보다 이제 코멘트들, 그러니까 즉 내년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또 이어지는 의류 OEM 업체들 같은 경우도 반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업체 주가 좀 보면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OEM 쪽이면 뭐 한세실업이라든가 뭐 또 영어무역 이런 쪽의 변화들을 같이 체크해 보시되 직접 뭐 갭에 납품하는 것보다 미국의 의류업체들이 이런 동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재고는 계속 확충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OEM 업체들의 실적들이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이겠죠. 코로나 때 그래도 가전 쪽은 상당히 좀 재미를 봤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들어오면서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동향을 또 어떻게 설명할지 이분이 베스트바이가 또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쪽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휴렛패커드는 PC 수요죠. 네.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또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다 이번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향후 어떻게 되고 또 코멘트. 그렇죠. 어떻게 왜냐하면 될지.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갈 때 실적들의 대부분은 아마 이번에 이어지는 실적보다 내년에 대한 실적 관점들을 더 많이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금요일 날도 미국에서 8% 급등했었을 때 네. 이때 나온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즉 앞으로 칩이 부족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생각보다 그 메모리 칩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다는 힌트를 주다 보니까 그게 내년 한 2022년 2분기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망들이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현상들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실적 자체보다는 코멘트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욕 쪽의 베스트바이, 갭 그리고 휴렛패커드, 그 HP가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실적 그 수치보다 코멘트 또 내년 실적 전망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자, 이제 11월 24일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10월 무역지수 교역 조건 여기에 또 11월 BSI 지표까지 또 이날 지표가 많이 나오네요. 네, 24일 수요일입니다. 언제 또 이제 미래를 보고 있네요, 저희가. 네.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월달 무역지수 교역 조건인데, 뭐 이 부분은 거의 다 뭐 매월 체크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끼쳐도 이제 지금 아마 앞으로 고민은 그거 같습니다. 올해 수출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이런 모멘텀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한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저희가 수출만 많이 보는데 수입도 쪽도 약간 지켜봐야 되는 게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돼서 이런 수입 그러니까 즉 무역 적자가 나는 구조로 바뀌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 수출이 약간 떨어지고 수입이 오히려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담감이 무역 흑자가 생각보다 줄어서 네. 나올 수 있는 변화는 환율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내년의 환율 전망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기조적인 흐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중간재를 대부분 또 많이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는 중국 경기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처럼 미국과 유럽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이를 또 기반으로 나올 텐데 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의 변화다 보니까 또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아마 한 하반기 때는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 쪽에서 내년에 대한 기업 실적의 전망들이 지금 약간 좀 올해는 이만큼 좋았는데 내년에도 좋긴 좋겠지만은 올해만큼 좋은 부분들이 살짝 꺾인다라고 되면 증가율로 보게 되면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의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이런 관점 쪽에서 체크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내년도 이런 화두가 성장일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만큼 성장하고 내년 적어도 올해보다의 성장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확장으로 나간다라고 해야 변화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들 많이 발표됩니다. 네. 이날 FOMC 의사록 공개되고 또 개인소득 소비지출 내구재 주문, 특히 소비지출 쪽에 PC 지표 챙겨야 되겠죠. 이쪽은 미국의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다 보니까 이쪽이 또 빠르게 올라오는지를 계속 체크를 할 텐데. 개인 소비 지출. 네. 그렇죠. 네, PC라고 합니다. 네. 약자인데 묻지 마세요. 네, 네 그냥 인덱스. 예. 네. 근데 이쪽을 볼 때 근데 중요한 게 10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고공행진은 들어갈 텐데 약간 좀 11월 달로 들어오면서 주춤할 수는 있기는 있겠지만은 뭐 일단 그런가 보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정점으로 이후에 변화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미시간대 소비심리 평가 지수 발표되다 보니까 소비자 관련된 지표죠. 이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날은 한국에서 네이버의 데뷔 2021 지난주엔가 그 카카오 이프 카카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네이버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주최하다 보니까 국내 최대 개발자 컨퍼런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이버도 한다. 카카오도 했으니까. 그런데 네이버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아마 가장 뜨거운 뭐 AI부터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블록체인 여러 가지 기술들도 원래는 네이버 카카오가 거의 다 주도를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업체들이 성과를 이쪽으로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가장 큰 형님들을 우리가 잇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쪽에서 그럴 앞으로의 또 이제 변화들 특히 네이버는 저희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같이 연관돼서 뭔가 사업적인 변화에 대해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네이버는 실질적으로 어떤 두드러진 뭐 자회사가 이렇게 뭐 상장 예정이나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좀 숨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일하는 회사들이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변화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은 또 JYP에서 니주 네, 일본의 첫 정규 앨범이 판매가 되는데 네. 니주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난히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주요 일정들을 보면 엔터 쪽 소식이 많은 것 같은 거는 기분 탓인가요? 특히 걸그룹 얘기가 많은 것 같은 기분 탓인가요? 챙겨야죠. 걸그룹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인기 이게 제가 뭐 이렇게 그 덕질을 하게 된 이유가 네. 그냥 보고 있으면 흐뭇하죠. 흐뭇한 건 있는데 주식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연동은 되죠. 주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누가 소속돼 있나 이렇게 보다 보면 훤칠하고 이쁘시네 뭐 이러다 그쵸. 보니까 그 주식과 관련해서 보는 거죠. 게임이랑 걸그룹만 괜히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네. 니주 저는 이 그룹 처음 아는데 일본 첫 정규 앨범을 판매한다고요? 일본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하면 거의 다 일본 우리나라 엔터 소속인데 일본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구성했고 거기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마 이게 일본 또 보이 그룹이 아마 연말인가 내년 초에 한번 또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3월 달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일본, 중국, 한국 또 이렇게 해서 또 결성된 유니버스 그룹 같은 이런 쪽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어떤 신규 라인업들은 JYP가 가장 많습니다. 내년까지는 아마 일본 하나 또 중국 하나, 한국 둘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그룹이 내년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저 JYP 사람인가요? IR 듣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뭐 네. 이런 걸그룹이나 뭐 보이그룹 다 좋고 아이돌 다 좋은데 요즘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지금 잘 가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발목 잡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올해에서 내년까지 바라보는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일단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즉 콘서트죠. 그래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뭐 기획된 거가 일단은 연말까지 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예전에 뭐 천석 규모다. 그러면은
뭐 한 500석 정도로 줄여서 공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파장이나 그리고 또 그를 생각하게 되면 이제 우리도 가고 싶어라고 하는 욕구를 계속 간직했다가 또 확진자 수나 변화가 조금씩 더 바뀌게 되면은 또 이런 기획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계속 어떤 엔터사들의 실적으로 자리 잡는다. 그 부분들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걸그룹도 좋아하시는 분들 리주의 일본 첫 정규 앨범 판매가 이제 수요일 날 11월 14일 날 시작된다는 거 이 부분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11월 25일 목요일로 넘어가 보자면 미국은 휴장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이제 쉬는 날 우리는 일하고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일해야죠. 뭐 추수 우리는 또 금통위까지 네. 열일. 그러니까 아마 24일 수요일 날까지가 글로벌 모멘텀이 제일 강한 거고 아마 목요일 금요일 가서는 이제 국내 자체적인 모멘텀과 변화로 시장을 끌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목요일 날이 미국의 휴장이죠. 추수감사절이고 금요일 날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조기 폐장입니다. 네. 그래서 한 반장만 열리죠. 그런 쪽에서 미국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데 변화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요일 날 금통위. 한국의 금통위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금통위 이번에도 올려서 이제 한 1%대 기준금리 쪽으로 들어가고 대출 혹시나 많으신 분이나 자산 포트폴리오 쪽에서 이런 좀 레버리지를 많이 쓰셨다고 하게 되면 네. 이를 좀 관리할 필요가 슬슬 다가오지 않나라는 쪽은 염두를 하시되 또 코멘트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이제 뭐 가계부채 이렇게 너무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의 선제적인 과정도 있었는데 아마 내년도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릴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변화도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한 번 정도 더 하면은 일단은 관망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또 그렇다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빨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이만큼 하게 되면은 아마 국내 증시가 미국이나 다른 글로벌 증시에 못 따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는 아마 속도는 살짝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새 정부 예 대선 이후에 나오는 새 정부의 또 뉘앙스도 같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많아봐야 내년 한 번 정도 더 추가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 이쪽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채권 뭐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 것 한 발 같고요. 빼시네요. 더 자세히 얘기하고는 싶지만 네. 네, 그래 봐야 뭐 도움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네. 일단 이제 1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좀 인상할 것으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데 네.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한 번 더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또 대출을 규제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이 또 네. 테이퍼링과도 관계가 깊잖아요. 아마 그쪽과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아마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뉘앙스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은 말 그대로 그냥 유동성을 계속 공급은 하되 과거보다 이제 줄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신흥국부터 줄일 것인데 대출이 많은 나라부터 줄일 것이다 해서 좀 규제를 하는 게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뉘앙스를 네. 안고 이제 한국은행도 약간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이 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인 나라가 대표적으로 한국과 호주입니다. 근데 주가를 보게 되면 둘 다 엉망이죠. 네. 네, 하반기 때 엉망으로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런 금리가 반응하는 위험 자산에 대한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 네. 아마 내년에 이제 미국이 상반기 한 6월, 8월 달 정도쯤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내년부터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이 들어간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뭐 나빠지지는 않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나빠지나요? 예, 기존의 유동성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은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결론적으로는 내년은 뭐 2022년 전망인가요? 네. 내년은 특집. 이제 특집 갑니다. 네. 상반기에 집중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는 좀 상고하저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상고하자고 변동성도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은 상반기에 집중. 그래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상반기에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연말이니까. 그래서 저희 한국증권TV가 이렇게
네, 앞으로도 좋은 네. 전략과 또 일정 매매 할 만한 좋은 일정들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엑스포에 서울 모빌리티 쇼까지 목요일에 있어요. 네, 디지털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또 엑스포인데 가보면 좋겠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기술에 온라인으로 대한 보셔야죠. 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는 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대부분 아실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알지만 어떤 또 방향성이랄까요? 예,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트렌드들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밖에 서울 모빌리티 쇼는 또 이제 또 친환경차 관련된 라인업들 이런 것들 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은 장 끝나고 혹시 뭐 특별히 일정 없다 그러면 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 새로운 기술, 특히 만약에 뭐 이제 메타버스나 이 블록체인 관련돼서 잘 모르겠다. 그냥 기사로만 보다 보니까 이게 사기인지 뭔지 모르겠다. 네. 그러면 직접 가서 업체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고 가면은 또 관계자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네. 부스에. 그러면은 질문도 해보고. 이런저런 얘기 해보고 그러면 그분들도 좀 심심해 하시다 보니까 다 얘기 잘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나 매출을 일으킬 기회가 없나 싶어서 영업사원들이다 보니까 딱 똑부러지게 말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얻어가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직접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1월 26일 금요일에 또 미국은 조기 폐장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 정말 그 소비가 어마어마한데 그중에 연간 소비 20%를 차지하는 그런 날이니까 뭐 이때쯤 항상 또 증시가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래서 연간 소비가 집중되는 만큼 기대감은 높은데 근데 솔직히 이게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거의 많이 올라왔고 올해는 오프라인 쪽과 보강돼서 얼만큼 또 소비가 좋아질 것이냐라는 데이터들. 이번에 중국의 광군제는 데이터 나온 거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실망스러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소비 쪽이 거의 주가가 안 움직였는데 혹시나 미국 쪽은 데이터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말 사이까지 변화들을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변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26일 이후 27일, 28일 그때 주말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일정 매매 체크할 때 저희 방송에서 다시 한번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짚어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짚어주실 거죠? 다음 주에도? 콕 짚겠습니다. 네.